안녕하십니까. 해피 선데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입니다. 25년 11월 23일 해피 선데이입니다. 예. 11월 17일에 우편을 왔어요. 17일자로 우편을 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오는 중고생 경제 논술 생각하며 글쓰기 생글생글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최신 정보도 중요하지만 역사라는 건 직선을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형, 곡선, 그리고 역사는 늘 반복하듯이 경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 정보를 꿰뚫고 또다시 정보를 실천하는 것, 지식의 힘으로 얻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 책상 물림으로 남기지 않고 실천하는 힘, 행동하는 지성,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정보를 보면서 통찰해보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인데요. 인재 유출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빨간불 한국의 미래라고 나왔습니다. 세계 1위. 사후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오겠는데요. 사회를 이끄는 인재를 흔히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브레인, 두뇌라고 합니다. 두뇌는 신체의 중추인 것처럼 인재도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가 많을수록 그 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브레인들이 늘어가기는커녕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특히 이공계 인재의 엑소더스라고 하죠. 네, 이렇게 탈한국이 짚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젊은 이공계 석박사급 가운데 직장을 해외로 옮기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전체 62%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전체 석박사급으로 넓혀도 해외 이주 고려 중이란 응답이 49%에 달한다고 합니다. 브레인 어게인, 리쇼어링 같은 거죠. 인재 확보, 브레인 드레인, 인재 유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인재 유출. 자,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브레인 인재 확보가 브레인 게인이군요. 게인. 없고 브레인 드레인, 인재 유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그래서 브레인 드레인, 브레인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이면 보겠습니다. 자, 생글생글 이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시사경제 김현우 기자인데요. 내권, 내권. 제살깎기 경쟁에 밀려든 중국 경제라고 합니다. 내권, 내권식 경제 단호히 반대한다. 합니다. 중국 전기차 130곳 중 4곳만 흑자라고 하네요. 네. 바닥기는 물가 디플레이션 우려 커졌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자주 들어봤지만 디플레이션이 뭐죠? 수요와 공급이죠. 네. 어느 게 많습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공급이 많다는 것이죠. 공급이 과잉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디플레이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출혈 경쟁에 빠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죠. 사진은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권식 경제라고 보겠습니다. 세일의 비밀, 주니어도 나왔습니다. 주니어 커버 스토리. 경제학이 친해지게 하는 게 자녀들에게 중요하겠죠. 초동생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으로 보는 세상, 거후, 누누아르, 뉴욕 매트 소장품 81점 국내 첫 공개했다고 합니다. 누누아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열린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로버트 리먼 컬렉션 언론 공개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규스를 누누아르 피아노 치는 소녀, 빈센트 반고 꽃피는 과수원 등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총 81점이 최초로 공개합니다. 누누아르, 고후 누누아르. 누누아르가 참 누누아르 이름이 예술적인 것 같아요. 글쎄, 고후라는 말은 반코후, 빈센트 반코후 참. 자, 숫자로 읽는 경제입니다. 3면 AI 중점 학교 2028년까지 2,000곳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30배 과징금
공영 스포츠 안표상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예. 정부 안표 근절 통합법안 추진,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포상제 도입했다고 하네요. 자, NI 포인트. 안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절되지 않는 원인 등을 경제론적으로 따져보자. 안표 상약에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고 근절될 수 있을까? 자, 사회 친화적 안표 부작용 해소책. 사회 친화적 안표 부작용 해소책은 무엇일까? 자, 과거 지나간 기사들을 또 중요한 것만 잡아서 뽑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입니다. 국군 뒤바뀐 역사 속에 인재 활약이 컸는데 한국 떠나는 이공계 두뇌들 국가 경쟁력을 흔들거립니다. 인재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숱한 역사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과거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뛰어난 인재 집단이 사회 전반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나라의 운명을 변화시킨 예가 많습니다. 위군의 영국 이주 나왔고요. 인재 제일이 1군 글로벌 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카이스트가 있죠. 고급 인재 유출 1위의 민낯 1위라고 합니까? 네. 자, 2015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요 5개 대학 출신 인재의 해외 순유출 비중은 평균 47%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으로 이주가 많았는데요. 미국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 EB12 발급받은 한국인 수도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5,847명으로 2017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10만 명당 세계 1위 11명 순준이라고 합니다. 핵심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데는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로 나왔네요. 10만 명당 11명 고급 인력들이 나갔다고 합니다. NI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인재 육성에 집중한 우리나라 정부의 과거 노력을 한번 되짚어보고 대표적인 인재 강국은 어디일까? 미국이었겠죠. 미 합중국이나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죠. 합중국, 다민족 국가가 섞여 있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은 대만, 일본, 중국 인재 유출 우려가 없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레인 드레인인가, 브레인 게인인가, 브레인 드레인 유출인가, 브레인 유입인가, 인재 유출인가, 인재 유입인가, 인적 자원의 양가지 기술 경쟁 우위 좌우하고 있답니다. 기술 경쟁 우위가 좌우했습니다. 인적 자원의 질. 똑같은 맥락인데요. 자, 인재 자본 GDP의 22%가 기여하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인재가 한 사람의 인재가 GDP의 22%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일하는 문화 바꿔야 하고 AI 시대 인재가 중요하다. 질문 보겠습니다. 인재 자원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보자. AI에 맞는 인재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다른 아제모르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지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요거는 읽어봐야겠어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 설득력 있게 하려면 수치와 통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재 자본이 GDP의 22%를 기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에 놀자. 이것은 한국경제신문 기자인데요. 정부는 돈 푸는데 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 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데 서민은 왜 지갑이 얇아지나? 돈 풀기 정책이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정부 지출 확대,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는 정책이었습니다. 자산가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아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한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통화량 증가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중산층 이하 서민층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오르니까. 부자들은 자산 증가, 서민들은 자산 취득이 어려워진 불평등 확대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 과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돈풀기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벼락 거지 나는 인플레이와 정부 정책
벼락부자가 있는데 벼락부자 거지를 낳는 정부의 돈풀기 정책 과정을 설명한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많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지죠. 예. 돈풀기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부자들은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 전 주식, 부동산 등 매입해 자산을 축적한다는 거죠. 잠시 숨고르던 코스피가 다시 4천으로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값 가격 상승세도 지속하고 있고 집도 주식도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될까 불안에 떤다. 나만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포모라고 그랬죠. 포모 증후군, fear for missing out. 나만 또 투자에 소외되지 않나 라는 포모. 열심히 일하며 월급 받아 알뜰하게 살았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 비밀은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과 순진한 당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기는 정부 정책과 현대 화폐 시스템을 지적했어요.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린다. 서민은 25만 원, 부자는 25. 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네. 대비가 좋아서 통화란 확대 결과 인플레이션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의 불평등은 심화한다. 정부가 재정 통화 정책으로 돈을 풀 때 특히 그렇다는 거죠. 18세기 초반 프랑스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옹 정부가 돈을 풀면 불평등이 심해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개념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화 증발 이후 주가 급등하는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됐다가 버블이 터져 경제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푼 돈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균등하게 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정부와 직접 거래하는 일부 기업과 금융회사가 먼저 간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 물가 상승 본격화하기 전에 가치를 높여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 그 돈으로 주식, 부동산, 금융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일반 서민에게 돈도 흘러간다. 하지만 이때 돈은 부풀린 영향으로 물가가 오른 뒤라는 것이죠. 낙수 효과 이미 커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돈이 부풀린 상태로 물가가 오른 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해 더 가난해지는 현상.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 깡티용 효과라고 합니다. 깡티용 효과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더 궁지에 내몬다는 것이죠. 3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깡티용 효과는 깡티용 효과, 깡통 효과라고 하면 되겠어요. 깡통 효과. 아주 좋지 않아요. 프랑스의 여기 이제 단적으로 보시죠. 깡통 효과. 자, 화폐 경제에 돈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메커니즘은 이렇게 돌아간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깡통 효과가 무엇인지, 깡통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깡통 효과, 벼락거지 효과가 무엇인지. 잘 지적했어요. 자, 정부가 돈 풀기 효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지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출 확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자산가들은 저금리로 대출받은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하죠. 그래서 주식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통화량의 증가 영향으로 물가도 상승, 부동산 가격도 상승, 주식 부동산. 중간치는 이하는 낙수 효과로 서서히 내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늦죠. 구매력은 하락하고 부자들은 자산이 증가되고 서민들은 자산에 취약해 불평등. 그래서 벼락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논리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과거 또 틀릴까봐 내 논리가 틀리지 않아. 그래서 또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민들한테 25만 원 준다 그러면 부자에게는 25억이 주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씁쓸하네. 자, 사회적 이슈를 찬반 여론을 보겠습니다. 종묘 인근의 세운산과 재개발 허용돼 하나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뜨겁게 시샤 이슈 찬반 보겠습니다. 찬성한다. 조시 재활성화, 녹지 축 조성,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세계유산, 경관 보존, 난개발 방지, 유네스코 공고에 따르는 게 순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엔 그렇죠. 이제 생각하기 해외에도 있는 문화유산이나 고층 빌딩 무작정 막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해외가 비교한다는 것이죠. 자, 경제학 산책입니다. 김영진. 자, 금융시장의 기능과 유형을 보겠습니다. 금융시장 기능과 유형. 금융이 민간 저축을 자본재 투자로 연결시키죠. 금융이 민간 저축을 자본대 투자, 민간 저축을 자본대 투자로 연결시키죠. 대부 자금 시장과 구별해야 된다. 자금 중개가 핵심 역할. 간접 자본과 직접 자본, 직접 금융, 자금 시장과 자본 시장.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셔야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된다. 자, 직접 금융시장은 보겠습니다. 자금을 공급해주는 경제 주체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가 직접 거래하는 시장을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을 공급해주는 경제 주체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 중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자,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의 수요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을 직접 발행하여 자금의 공급장에 팔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직접 금융시장은 주식과 채권으로 직접 금융시장이고요. 주식과 채권은 직접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자, 수능에 나오는 경제 금융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내 투자 제한. 이거 보겠습니다. 17%가 상한되는데 이건 저 기억입니다. 한도 목표 주식 팔수도 코스피 상승에 찬물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기억이 나는데요.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추가 매입을 위해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연말 목표치 14.9%, 15%를 훌쩍 넘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사실상 소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적 연기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증시를 불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국내 주식 연기금이 14.9%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올해 초 4,200포인트까지 갔죠. 기금 운용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과도한 국내 투자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운용액이 1,322조 원에 달합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올해 연말 기준에서 국내 주식이 14.9%, 해외 주식이 35.9%, 국내 채권이 26.5%, 해외 채권이 8%, 대체 투자가 14.7%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한 것 같아요. 쭉 보겠습니다. 스킵하면서. 자, 국민연금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봐요. 비팔, 쌀사 비팔. 부자아빠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라. 쌀사. 아주 기본이죠. 단순합니다. 쌀 때 쌀사, 비쌀 때 팔아라. 쌀사 비팔. 그렇죠. 쌀사 비팔. 뭐 골작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내 투자 한도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17% 상한이 17%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국민연금 자금이 1,322조 원인데 제한이 묶였다는 거죠. 제한이 묶였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늘어난 배경을 보자.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시 장단점. 국민연금 적자 전환하면 국내 주식은 어떤 방향을 기질까? 연기금이 환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쓰고 있죠. 환율, 한 해지라든지 지금 환율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오르는데 1,500원째 막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재밌는 수학, 자료로 요약 표현, 통계로 콜레라 원인을 발견한 존 스노우. 콜레라 통계로 나타났다. 통계로 나타난 존 스노우. 데이터를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분석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 과정을 관찰하면서 데이터의 시각과에 대한 안목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콜레라 흑사병, 중세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퍼져서 한 인구 엄청 죽었죠. 이거는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가서 중세 교회 가서 기도를 했죠. 주 하나님께. 그래서 더 창고 전염이 많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존 노스의 시끌벅적 부산할 때 후슬러 앤 버틀러 모르겠어요. 그 발음이 맞는지. 시끌벅적 부산할 때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 부산이 그런 부산은 아니죠. 시끌벅적 Hustle and bustle of Chinese tourists comes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lowed visa-free entry for tour group from the China from September 29th through June 2000. 이렇게 나오네요.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 정부가 9월 29일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도 알았네. 내년 6월 달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네요. 단체 관광. Chinese tourist tour group from China. 글쎄 모르겠습니다. 와, 장티푸스가 나폴레옹 군대를 대파시켰다. 균세에서 보면은 균이 침략자들이 임무 완성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합니다. 나폴레옹 군사의 두개골과 군복에 달린 단추. 전염병 역사를 밝히는 DNA 분석. 1812년 6월 유럽에 제패한 나폴레옹 군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향해 진군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했다.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군을 격파하기는커녕 폐허가 된 모스크바에 고립됐다는 거죠. 결국 그해 10월 나폴레옹 군대는 후퇴를 결정하고 폴란드 국경에 따라 이동했다. 병사 대부분은 유럽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잘못 들었는데 청균세에서 그 아주 천정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 유럽의 정복자들 유럽의 정복자들이 가서 균을 퍼뜨린 거죠. 균을 퍼뜨려서 원주민들을 몰살시켰다고. 그럼 원주민들이 어떤 병을 감염시켜 가지고 많이 죽게 한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게 했다고 하는 균 청균세에서 보면 청도 중요하고 새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균에 의해서. 자, 이번 연구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로 나폴레옹 병사들에게 발견된 보렐리아 레이크나인티스 균주가 2000년 전에 철기시대 고대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통계에 속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통계는 유럽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현존 균주는 다른 계통에 속한다는. 니콜라스 라스코바 박사는 고대 DNA를 분석하는 기술은 현대 샘플로 재구성할 수 없는 전염병 역사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뭐 학문과 것은 뭐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거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경품 당첨 먼저 뽑아야 하는 유리하나? 재미네요.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을 볼까요? 어느 제약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알약을 생산했다. 그런데 일정의 알약이 모조 알약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알약이 진품인가 모조품인가 구별하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진품 알약 99% 확률로 진품으로 판정되고 10%로 확률로 모조품 판정됐다. 그리고 모조품 알약이 90%로
모조품으로 판정되고 10% 확률 진품 판정. 임의의 알약 일정을 검사한 경우 모조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때 이 알약의 모조품일 확률은 90%.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제시한 밑줄 친 결론이 올바른지 판단하고 올바르게 서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고치고 가자. 와씨, 중간에 있다가 좀 어불어불하죠. 이거 뭐 잘못했다는 거 고치라 이거죠. 아이고 대학 가기 힘들겠습니다. 아이고 말이죠. 이런 사고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논제 분석과 예시답은 사건 A를 모조품으로 판정이 나온 것, 사건 B를 실제 모조품으로 정의하자. 이러면 진품 알약이 90% 확률로 진품으로 판정되고 10% 확률로 모조품으로 판정된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와 이렇게 수식으로까지 다 뜨래요. 젠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시된 밑줄친 내용이 모조비라는 과정이 나왔을 뿐인데 실제 모조품이 아니었으므로 조건부 확률을 적용하면 이게 뭐 어디 참 천재를 뽑는 것 같아요. 알약의 실제 모조비는 0.09%다. 제시문의 경우 진품이 모조품으로 판명될 가능성을 배제하여 잘못된 답이 도출되었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풀 수 있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동 여대 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 풀어야 된다. 재밌네요. 제시문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준비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는 평균 1500m, 표준 편차는 500m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2km 이상인 사람 중에서는 20%, 2km 미만인 사람 중에는 5%가 원격 진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논제에 들어가면 제시문을 읽고 원격 진료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임의로 1명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의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는 2km 미만일 확률을 아래 표준 정기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문제와 예시 답안입니다. 자,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를 확률 병수 X라면 X는 정기 분포 N 500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200m, 2000m 이상일 확률은 이거 같습니다. P는 X. 집에서 병원까지가 2km. 따라서 원격진료를 선언한다고 응답한 사건의 거리가 2km 미만에서 B라고 하여 조건부 확률 P 이렇게 써야지 100점입니다. 100점. 아시겠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왜 쪼개십니까? 쪼개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썼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올바른 이유와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자, 1번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는 것은 표본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A를 조건으로 B 조건부 확률이란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하는 B의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 두 번째는 문제에서 자주 묘사되는 특징적인 문장이나 문구의 유형을 익혀야 한다. 질병이 실제로 걸리는 것과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것은 별개의 두 사건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 걸렸다고 의심할 확률들, 조건부 확률 묘사하는 대표적인 문구이다. 집합의 연상관계, 즉 곧 확률에서 연상과 동일하게 집합의 연상을 자기할 것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로 동시관계다. 오 마이 갓. 예. 자, 조건부 확률.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았습니다. 조건부 확률. You understand? 이게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먼저 뽑아라. 유리가 아니라 경품 당첨은 먼저 뽑는 게 유리하다. 대입 논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부터 충실히 요구하는 것부터 훌륭해요. 경희대 D 362 고3 해갖고 자, 서울도 진달래꽃 3년 고쳤는데 진달래꽃 3년을 고쳤습니다. 3년. 와, 퇴보한 거죠. 퇴보. 진달래꽃 유명하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우리다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찌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2000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렇죠?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틀린 문자 글자가 틀린 글자 찾기. 김서울, 김대월 아니 서울 맞네요. 나보기가 역겨워 띠임이 이제 찾아봅시다. 디테일하게 됐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실 때에는 이 띄어쓰기를 한 것 같아요. 말없이 한 칸 내린 것 같아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네, 고이가 하나가 생략됐어요. 보내드리다. 보내우리다. 우리다. 드리우리다. 보내드리우리다. 보내드리우리다. 우리가 보내드리우리다. 네. 영변의 약산. 영변의 한자를 연변은 약산. 그래서 부드럽지 않죠. 그래서 영변의 약산. 한자를 진달래꽃. 그 진달래꽃. 더가 아니라 어로 썼어요. 더가 아니라 진달래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를 지정한 게 아니죠. 진달래꽃을 을을 제외했어요. 한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려오리다. 근데 뿌리가 아니고 아름 따라 가실 길에 한아름이니까 이제 좀 한정적인데 아름이니까 무한정. 이게 너의 개념입니다. 무한정. 개인적인 평가니까. 가실 길에 한아름이 아니라 아름 따라. 그다음에 가시는 길 발걸음마다 가시는 길 발걸음마다가 아니라 가시는 걸음걸음 발걸음 시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시는 걸음걸음 뿌려 놓은 그 꽃을 고이나 지리밟고 가시옵소서. 고이나 지리밟고 여기 이제 좀 가시는 길 발걸음마다 뿌려 놓은 그 꽃을 고이나 지리밟고 가시옵소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가지 말라는 말이죠. 남자도 꽃을 좋아합니다. 나보기가 이거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25년 죽어도 아닌 눈물이지. 자, 참 김소월 한번.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흐려오리다. 와, 참 고대현의 아침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배치한 시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서울의 진달래꽃입니다. 100년 전인 1925년 10월 26일 출간한 생전의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에 실린 것입니다. 퇴고라고 하죠. 퇴고. 알다시피 퇴고라는 말은 당나라 시인 가도의 고사에서 나왔죠. 가도가 어느 날 친구 이응의 은거지에 찾아갔다가 이응의 유거를 수다라는 제목에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한가한 곳에 가니 이웃이 드물고 풀숲길은 황폐한 뜰로 들어가네. 새들은 연못과 나무 위에 잠들고 스님이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네. 그래서 퇴고란 말이 나온 퇴고란 어원에 대해서는 이 시는 그는 이 시를 마지막 행에 두 글자를 넣고 고심했다고 합니다. 민다 두드린다라고 할까. 그래서 밀초와 두드릴 밀초와 사이에 이리저리 고민했습니다. 노새를 타고 길을 가는 중에 혼자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블라블라블라 해서 고민 끝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퇴고의 중요성. 퇴고는 퇴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퇴 고자 높을 고자를 써서 퇴고죠. 퇴고. 시나 문장이 자구를 수정한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집이 가난하여 일찍이 머리를 깎았던 가도 승려 시절부터 뛰어난 시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의 시를 보면 식구 하나하나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이 개성적이고 간결하며 자연스러운 게 모두 이런 노력 덕분인 거죠. 그렇죠. 금방 나온 게 아니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도 그렇습니다. 늘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사용하고 그 시에 완성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소월도 1922년부터 25년에 3년에 걸쳐서 퇴고와 퇴고의 피와 살을 짜는 뼈를 깎는 그 노력의 완성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주어진다면 한번 다시 정수를 맛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순간들. 농업을 키우려 상업을 억압한 조선. 농업을 키우려 상업을 억압한 조선. 갑자기 이 순간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안 좋은 생각이 납니다. 폴보트, 캄보디아, 요즘 유명한 캄보디아. 폴보트 암살자 킬링필드의 폴보트는 이게 1970
6년에서 1979년인가 근대에서 아주 가깝죠. 예. 인구의 몇 분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였습니다. 예. 그 마찬가지 공산당 정권, 공산당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인들 다 죽이고 농업을 키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불량가에서 조선 건국 초기부터 상업 억제책을 펼쳤다. 농촌 시장을 금지하고 제조업 장인 숫자도 제한하고 비단 등 섬유 산업이 목납하고 광업 폐업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정부 교환 과정 통제하려면 하려 관영 시장을 운영해서 2조 포철 유기전도 산업장 성공 국정에 뒤처졌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참 정도전 집필한 조선 건국전에 사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해서 무식한 일본을 깨우치겠죠. 한국은 조선은 그때 흥선이가 자기만 흥선됐고 결국은 이렇게 조선이 망가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명의 태동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비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칼리 지브란 눈물과 미소.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영혼의 광채. 무엇입니까? 칼리 지브란의 바로 떠오르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칼리 지브란. 눈물과 미소. 칼리 지브란. 한자어인 듯 한자가 아닌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나는 그가 찾아온 영문을 알 수 없다.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둘러싸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딸 덕분에 내 입이 호강이구나. 이렇게 영문 감투 호강이란 원에 놀란 남편 편지 침자.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며 뜻하는 호강시켜 편안한 삶을 누리는 호강이란 한자어로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인 말이다. 표준에서 호강이란 정보를 따로 주지 않았다. 한자에서 유래됐다는 불투명하다. 호강시켜줄게.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줄게. 호강시켜줄게. 아빠마 나왔어요. 경제 입에 확인된 중경국의 리더십 필요. The traditional dance that healed me. 뭐라고 나온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구 개국 빈곤 문제. 자, 끝이 보입니다. 오늘도 좀 태세 공부합시다. 인류의 위대한 방향부 급격한 변동 좀 조심해야 된다고. 동인도 회사 주식 탄생. 이런 글을 읽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단어로 뇌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한자, 이번 주 한자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자는 양약, 돌석, 어조사치, 말씀음, 약석지연, 약이나 침 같은 말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게 하는 말이에요. 약석지연. 침이나 약이나 침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약석지연. 1번 문제만 풀겠습니다. 경쟁. 다음 중 물과 관련 없는 지표 하나를 고르면 뭘까요? PEC, CPI, PBI, KPI. 소비자 물가지 주죠. 4번. 맞았네요. 와, 역시 찍기도 잘해요. PPI, CPI. 맞았으니까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한선을 정하고 고용주들에게 이 지급 강조하는 임금 피크제, 타임오프제, 유연근무제, 최저임금제 같죠? 맞았습니다. 최저임금제. 재밌네요. 이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공부가 아주.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금 지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리키는 집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보험 인상이거든. 부채 비율, 지분 비율, 손해율. 이것도 맞았어요. 그다음에 일명 보험사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부른다. 보험사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험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재보험이죠. 재보험 맞습니다. 재보험. 그다음에 상장사가 이것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을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하는 것은 자사주죠. 이 자사주. 맞았습니다. 한국은행 집계에서 M1과 M2는 무엇과 가장 밀접한 지표? 경상률. 통화량이죠. 통화량. 맞았어요. 수치를 높이면
회사가 이 수치가 높으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 수치. 액면가 배당 성향 아닐까요? 맞았습니다. 배당 성향.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운데 현금, 수표, 통화, 대형증권, 보통 예금, 만기 3년 이내에 단기 상품이 이것에 속한다. 항공성이 높은 거죠. 창업성 자산. 와, 다 맞았어요. 오랜만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물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자사주, 그 다음에 주차 공매. 아우, 100점인데 100점 만점. 100점. 오늘의 100점 만점입니다. 자, 한번 재밌게 해봤어요. 금융상식. 제가 금융상식이 굉장히 이건 고등학교 중고생 수준에서 100점 맞았습니다. 와, 자, 오늘 재밌게 해피 선데이입니다. 해피 선데이. 자신은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에게 웃을 것이고 울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에게 슬픈 현실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는 현실과 실제 행동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뇌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힘들다도 즐겁다, 행복하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면 뇌가 또 긍정적인 마인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말이 많았네요. 자, 해피 선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Sunday. 바이바이. 안녕.